미리 진행된 검사에서 어떤 행동이 관찰된 걸까? 잠을 자는 동안 수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수면 다원 검사에서 그는 몸부림치듯 꿈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겼다. 여기 보면 스테이지 R에서 이제 중얼거리시고 입도 움직이고 꿈을 행동화하듯이 발도 구르고 스테이지 R이라는 게 이제 렘 수면이거든요. 이때 원래 정상적으로는 근전도가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근전도가 올라가 있고 움직이고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할 수 있고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교대로 나타나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중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안구 운동이 관찰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렘 수면은 흔히 꿈꾸는 잠으로 알려져 있다. 렘 수면 중에 뇌는 활성화돼 있지만 대부분의 근육이 마비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기능은 주로 뇌관이 담당하는데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면 신체 마비가 되지 않아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질환이 바로 렘 수면 행동 장애다. 꿈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손발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심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정상적인 렘 수면에서 있어야 되는 근긴장도의 소실, 그러니까 수의근이 모두 마비가 돼야 되는데 그 마비를 조절하는 뇌의 부위에 뇌의 노화로 인해서 그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으로 인해서 이 부위가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근육의 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과격한 꿈을 꾸면 이제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뭐 동물이 나를 물고 그래서 걔를 떨쳐내려고 발길질을 하고 이런 식의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격렬한 꿈을 행동으로 옮겨 지켜보는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치매와 파킨슨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이다. 이런 병적 변화가 초기에는 뇌관의 렘 수면 조절 회로를 침범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발생한다. 이후 병이 진행돼 중뇌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퇴행하면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 손떨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파킨슨 병이다. 한편 비정상적으로 응집된 알파 시누클레인은 루이소체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 병변이 대뇌 피질까지 침범하면 인지기능 저하와 환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루이소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10명 중 7명에서 8명 정도가 이제 파킨슨이나 루이소체 치매나 다른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치료할 때는 주기적으로 그런 파킨슨 증상이라든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증상들을 잘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생생한 환시를 동반하는 루이소체 치매. 또 최근에 늘고 있는 파킨슨 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는 대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70에서 90% 정도의 환자에서 렘 수면 행동 장애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상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은 조금 치우세요. 그다음에 침대도 가급적이면 낮은 걸 쓰시거나 이제 침대에 어떤 프레임을 빼고 매트리스만 놓고 쓰세요. 환경을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 중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불면증이다. 최कृ연 씨는 극심한 불면증으로 2년째 고통받고 있다. 제가 잠을 2년을 못 잤어요. 잠을. 안 잘 때가 많고 10분도 잘 수 있고 뭐 저는 잠을 안 잤다고 거의 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래 니는 잠 안 자고 살도 안 빠지고 이상하다 이래.
그래 내 너 같으면 죽는다. 나는 잠을 안 자도 먹는 걸 그 대신에 과일이고 뭐고 저는 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 하루에 그럼 1시간도 못 주무신 거예요, 2년 동안? 3시간요. 제가 그럽니다.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어. 문이 없다 했어요. 그래가 할 짓 다 해봤어요. 최면술도 걸어보고 잠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불면증 치료를 위해 전전하다 이 교수를 찾은 최끄견 씨. 어떤 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평상시에 잠을 못 자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들어가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 시작하는 건 몇 시예요? 10시에 약 먹고 11시에. 11시.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건 몇 시? 6시 반에도 일하고 늦어도 7시에는 네. 깨요. 밤에 몇 시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많이 자면 5시간 못 자는 것 같아. 약을 복용해도 누워있는 8시간 중 수면 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울증으로 치료를 좀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면으로 해서 받고 네. 심리로 받고 네. 그랬는데 어쨌든 못 주무시는 것 때문에 마음도 조금 불편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량 약을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라는 이제 검사를 시행해서 잠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최끄견 씨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진행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먼저 뇌파, 호흡 등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한다. 요거는 호흡 체크하는 센서예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검사실로 이동하는데 낯선 환경에서 잠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수면 다원 검사는 잠든 사이 뇌파와 호흡, 신체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수면의 질을 분석하고 수면 장애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다. 2년 동안 고통받았던 불면증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날 밤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이 교수를 다시 만난 최끄견 씨.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날 잘 잔 것 같아요? 못 잔 것 같아요? 조금 잤어. 그날 잠은 한 5시간 16분쯤 주무셨어요. 뭐예? 5시간 16분쯤 잠을 주무셨다고. 그날 네. 그다음에 잠이 드는 데는 8.5분이 걸리셨고.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은데 5시간을 넘게 잤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파, 안전도, 근전도 판독해서 이제 이렇게 잤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잔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잤다는 느낌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그것도 불면증의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고. 최끄견 씨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그런데 이 역시 불면증의 증상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검사 결과 5시간 16분을 자고 수면 효율도 75%인데 잠을 거의 못 잤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수면에 대한 오지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환자분들은 나 하나도 못 잤어라는 말을 해요. 불면증 환자분들의 특징이 원래 본인의 수면 시간을 좀 과소평가하고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 과대평가하고 그게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수면을 했다는 느낌에 대한 지각이 사실은 달라지는 것도 불면증의 증상이거든요.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로 이 중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불면 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일찍 일어나는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보다 잠을 덜 잤다고 느끼는 수면 오지각을 보이기도 한다. 노인에게 많은 수면 무호흡증과 우울증은 불면증의 원인이 되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화와 수면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수면장애 연령대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60대가 가장 높고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연세가 드시면서 잠이 변화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고 자주 깨게 되는 수면의 분절화를 경험하게 되고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 멜라토닌이라는 뇌의 송가치에서 물질이 분비되면서 잠이 들게 되는데 그런 물질들의 리듬도 진폭도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은 각성, 렘수면, 비렘수면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정상적인 수면은 각성이 5% 이하를 차지하고 렘수면은 20에서 25%를, 비렘수면이 약 75%를 차지한다. 비렘수면은 다시 3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에 해당하는 서파수면은 가장 깊은 잠의 단계로 이때 신체 재생과 회복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수면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노화가 진행되면 수면이 분절화되고 깊은 잠, 즉 서파수면이 줄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또 노화가 진행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고 분비 리듬도 약해진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이 감소하고 새벽에 일찍 깨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복용하는 약물이나 야간료는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해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노인 인구의 65%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수면 문제를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문제가 굉장히 흔해집니다. 수면 장애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불면증,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흔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은 물론이고 치매의 신호일 수 있는 렘수면 행동장애까지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 수면 장애는 복합적일 때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필수다. 렘수면 행동장애를 진단받았던 장현식 씨는 수면 무호흡증도 동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꽤 심하세요. 수면 무호흡이 꽤 심하셔서 1시간에 43번이나 숨을 멈추거나 내지는 저호흡이 있거나 이 정도면 심한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가장 길게는 21초 동안 숨을 안 쉬세요. 이 정도면 심한 잠을 정도의 자도 수면 잔 것 같지 않을 무호흡증이다.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했던 또 다른 원인을 찾아낸 것이다. 코를 골며 자던 그는 호흡을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됐다. 무려 21초간 숨을 쉬지 않는 모습도 담겼다. 잠을 잘 때에도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기도를 통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한다. 하지만 수면 중 목젖과 주변 조직이 늘어나 기도가 좁아지면 공기가 지나면서 입천장과 목젖이 떨려 생기는 소리가 코골이다. 이때 상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혀 호흡이 얕아지는 저호흡이나 상기도가 완전히 막혀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이 반복되는 상태가 수면 무호흡증이다. 수면 무호흡증은 가벼운 질환으로 방치하기 쉽지만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이때 우리 신체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그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를 촉진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자는 동안은 깨어있을 때보다 혈압이 약 10% 정도 떨어집니다. 이걸 넉터널 디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넉터널 디핑이 없어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라고 저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어떤 혈관성 위험 부담이 높아지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노인들의 수면 장애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높아지게 되면서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에서 노폐물을 청소해내는 것이다.
뇌척수액이 뇌혈관 주변 통로를 따라 뇌 안으로 흐르면서 낮 동안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런 뇌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이런 청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결과 노폐물이 뇌에 축적돼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누구나 겪는 코골이로 여겨온 수면 무호흡증. 하지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표준적인 치료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거죠. 양압기를 썼을 때 치료 효과는 무호흡이나 저산소증이나 주간 졸리움이나 코골이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잘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양압기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양압기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양압기는 공기를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치료기기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힐 때 양압기를 쓰고 자면 풍선을 불듯이 공기를 기도 안으로 넣어준다. 공기로 부목을 댄 듯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유지해 원활한 호흡을 돕는다. 수면 다원 검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되면 양압기 사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이어트 왜 하시죠? 불필요한 건 빼고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마이 보험 체크. 다시 찾은 장현식 씨의 집. 그새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다. 됐는가 봐요. 오래전 사진 속의 모습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또 자상한 아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나 그렇지 뭐. 아내와 딸을 위해 변화를 결심한 장현식 씨. 이 교수가 처방한 수면 중 이상 행동을 줄이는 약을 때에 맞춰 챙겨 먹는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다. 따서 약 드시고 잠꼬대 안 했어요? 좋아진 것 같아, 내 생각에.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은 치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내가 좀 아프면 애들이 나한테만 신경 써서 건강했으면 좋겠지 뭐. 양압기 치료에 적응해 보려는 것도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다. 여기 해봐. 특히 아빠 걱정이 많은 딸을 위해서라도 장현식 씨는 수면 장애를 꼭 치료하고 싶다. 거실이 아닌 방 안의 안전한 환경에서 양압기를 착용하고 고요히 잠든 장현식 씨. 과연 그의 노력은 통했을까? 약 복용하시면서 잠꼬대 하시는 건 좀 어떠셨어요? 스트레스는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양압기를 네. 하면서 그 잘 주무시다가 네. 좀 이렇게 호흡이 맞아요. 좀 이렇게 저기 하시면 걷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수면무호흡증이 저희가 심했었잖아요. 1시간에 43번 네네네. 있었잖아요. 양압기를 지금 사용하시는 동안은 1시간에 1번, 5번 이하는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은 지금 양압기를 쓰시고 있는 동안은 조절이 잘 되세요. 치료 효과는 놀라웠다. 수면 장애가 크게 개선되면서 치매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양압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사용군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못 자서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수면무호흡증도 있고 고혈압도 같이 있는 군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이 추적 관찰했을 때 제일 빠르게 침착되는, 인지기능의 저하도 굉장히 빠른 그런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정확하게 진단받고 양압기를 쓰는 게 그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